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 노한규입니다. 누구나 명의를 찾죠. 뭐 명의 싫어하는 환자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명의에게 진료를 받으려고 하죠. 두 분의 명의를 소개를 드립니다.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제 나이 사람들은 아주 잘 알죠. 류마티스 명의 김성인 교수님, 위암의 대한민국 최고의 또 명의 노성훈 교수님. 김성인 교수님은 뭐 정말 우리나라 류마티스 학문을 이끌어 오신 분이죠. 아주 대가세요. 노성훈 교수님 뭐 위암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고 지금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최고의 권위자세요. 자, 그런데 이 두 분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김성윤 교수님은 내과 의사세요. 그 중에 이제 세부 전문을 류마티스로 하신 내과 의사 선생님이시죠. 노성훈 교수님은 외과 의사세요. 자, 이분은 머릿속에 든 지식을 이용한 분야에서 이제 명의가 되신 것이고, 노성훈 교수님은 거기에 더해서 손을 쓰는 분야에서 명의로 인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내과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같은 교실에 명의가 계시고요. 여기 명의가 계시고, 여기 그 밑에 새끼 의사가 있는데, 사실은 한 교실에서 사용하는 치료의 원칙들, 방법들은 원래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과 의사라 그러면 이 명의와 그 명의 밑에 계신 분의 진단적 접근 방법과 치료의 접근 방법, 또 치료의 실제 방법이 원래는 동일하죠. 만약에 동일하지 않다 그러면 이분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 공유를 하지 않는 거니까. 내가 가진 그 지식을 나만의 비기로 갖고 있고 밑에 있는 의사한테 가르쳐 주지 않는 거니까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내과 분야에서는 사실은 굳이 명의를 오래 기다려서 굳이 명의를 만나려고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외과는 좀 다르죠. 정말 명의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새끼 의사가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는데 그 성적이 크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성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른 경우가 많죠. 이럴 때는 이 명의를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 명의는 누구냐? 내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명의인 거예요. 아무리 저 의사가 유명해도 저분을 만나려고 내가 너무 오래 기다리는 동안에 내 병이 진행이 돼요. 치료의 그 기회를 놓치게 되거나 그러면 그분은 나한테 명의가 아닌 거죠. 새끼 의사라도 적기에 내 병을 잘 고쳐줄 수 있으면 그러면 그분이 이제 나한테 명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명의에 그렇게 고집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네 의사 송태호입니다. 꼭 그 교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요. 이제 대부분은 그게 이제 내과적인 치료보다는 수술적인 치료와 관련돼 있는 건데, 수술적인 치료는 자기가 손으로 직접 술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내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전공을 한 순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스텐트 시술을 한다거나 뭐 이런, 아니면 부정맥 같은 경우에 심방세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지지는 수술을 한다거나 그런 걸 했을 때는 그거는 그 선생님의 능력에 따라서 결과가 다 틀리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 대학병원마다 그 수술의 성공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고 선생님을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전문의가 일반의와 뭐가 다른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모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꼭 이거는 피부과뿐 아니라 뭐 다른 과 전문의 선생님들한테도 이제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전문의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의와 비전문의 구별법이라고 해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의원 진료 과목 피부과 이렇게 돼 있는 것과 무슨 피부과 의원이라고 돼 있는 게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의원 진료 과목 피부과 되어 있는 거는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고, 무슨 피부과 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피부과 전문의 병원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진짜 전문의 자격증, 근데 이제 전문의 자격증에 무슨 과 전문의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피부과 전문의라고 요런 나와 있는 전문의 자격증을 확인을 하면 이제 피부과 전문의 병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피부과 전문의와 전문의가 아닌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 일단 의사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찾아보면 요새는 이제 의전원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옛날에는 의과대학 6년을 끝내고 나면 의사 면허 시험을 치게 됩니다. 거기에 합격하면 이제 의사 면허가 발급이 되는데, 의사 면허를 따고 나면 이제 인턴을 1년을 하고, 인턴 1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과 자체가 한 30개쯤 되는데 그 모든 과를 다 돌 수는 없고, 그 중에 이제 대략 중요한 과들 위주로 해가지고 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턴 1년이 끝나고 나면 각자의 전공을 찾아서 레지던트를 4년을 하게 됩니다. 의사 면허를 따고 나서 인턴 들어갈 때도 요때도 또 시험을 보고, 의사 면허 시험도 있고 인턴도 시험이고 레지던트도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레지던트 시험을 봐서 그 과에 합격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4년간 이제 수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4년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전문의 시험을 통과하면 이제 전문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요까지가 일반의, 여기가 이제 전문의. 그래서 이제 요런 차이가 생긴다. 일반의와 전문의 차이는 요 레지던트 과정과 전문의 과정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공부와 그 피부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공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볼 텐데, 한 학기 동안 공부해야 될 양이 뭐 이 정도 된다. 본과 1학년 때의 한 학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제 요거보다 점점 더 많아져요. 근데 이제 그 많은 것 중에 피부과는 딱 요 책 한 권 보거든요. 4년의 의대 공부 중에 피부과는 저 같은 경우에 2주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뭐 메이저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마이너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피부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안과도 그랬고, 응급의학과 같은 데는 조금 더 길게 하고, 뭐 비뇨기과도 짧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짧게 1주, 2주 이렇게 지나가는 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한 학기 공부할 양이라고 치면 요거의 8배여야 되는데, 보통 학년 넘어갈수록 더 많아지니까. 근데 그러면 그 중에 요거 딱 책 한 권, 요런 정도 되는 거거든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형외과, 정신과, 요렇게 이제 내외산소정이라고 해서 메이저 과목이 제일 중요하고, 이거만 시험에 나와요. 의사 면허 시험에. 피부과 레지던트는 뭘 공부를 하냐면, 일단 한글책이 학생용보다 한 4배쯤 두껍습니다. 일단 요 두꺼운 책이 한글책이 있고, 피부과에서 이제 전문의 시험 때 주로 나오는 제일 인용 많은 교과서가 피츠패트릭이라는 이제 외국 교과서가 기본 텍스트가 되고, 그 다음에 피부과는 조직검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조직학을 피부과 의사들이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직 검사했을 때 나오는 요 조직들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가에 대한 조직학 책이 또 교과서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 3가지가 이제 제일 기본인데, 거기에 뭐 루크, 뭐 모셸라,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 다른 교과서들이 또 많아요. 각각의 뭐 많은 논문들과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의사들마다 생각이 다른 부분들까지 다 이렇게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문의 시험 보려면 이제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렇게 해서 책만 보면 되느냐, 그건 아니고, 이제 매달 나오는 대한 피부과 학회지가 있고, 미국 피부과 학회지가 있고, 영국 피부과 학회지가 있고, 영구 피부 학회지가 있고, 요렇게 5개 아카이브스까지 해서 요만큼을 되게 많이 보게 되고, 그걸 이제 정리를 해서 그 저널 리뷰를 해요. 그러면 일반인 선생님들도 피부에 대한 기초 이론 공부를 좀 하고, 뭐 그러고 나서 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굉장히 열심히 피부과 전공이 하는 것만큼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피부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한 만큼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일반인 선생님은 아마 절대 없을 거예요. 정말 절대. 이건 물론 다른 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취과 아니면 뭐 소아과, 그 선생님들이 전문의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4년 동안 그 배우고 공부했던 내용은, 아무리 제가 소아과를 흉내내고 마취과를 흉내내려고 공부를 한다 그래도 그렇게 공부를 절대 할 수는 없어요. 자료도 없고. 병원의 선택 진짜 어려운 일이죠. 이건 뭐 모든 환자분들의 고민이죠. 특히나 지금 요 며칠 사이에 나온, 참 제가 이거 언급하기로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여러분들 뉴스 보셨나요? 이제 이미 병원 이름이 다 공개가 돼서, 이제 이 인천에 있는 어떤 병원이 무자격자 대리 수술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병원의 원무과장, 의료진이 아니에요. 원무과장,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진료협력팀장, 행정직원들이 환자 수술을 이제 해왔던 거죠. 절개와 수술, 봉합까지 하는 그 동영상을 누가 찍어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대학병원을 선호하지. 안 그래도 대학병원을 선호했는데 아마 앞으로 대학병원을 더 선호하게 될 것 같아요. 자, 대학병원. 대학병원은 넘사벽 진료가 가능한 곳이에요. 요거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사진인데, 여기 제일 오른쪽에 계시는 이 송서원 교수가 지난해 2020년에 무려 대동맥 수술을 450년을 했어요. 대동맥 수술이 참 굉장히 큰 수술입니다. 이것을 매일 정말 한 1.5건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강남 세브란스뿐 아니에요. 아산병원도 대동맥 박리증이라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죠. 아주 초응급 수술이고, 그리고 예전에 대동맥 박리증이 이제 형태에 따라서 어떤 거는 예전에 뭐 수술 사망률이 한 30% 이상 되고, 그렇게 이제 막 보고되고 그랬던 게 대동맥 박리증인데, 최근에 5년 동안에 수술 성공률이 98%인 거예요. 엄청난 성과입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곳이 대학병원인데, 그러면 모든 진료 분야가 이러냐? 아닌 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 대학병원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풍부한 인력, 첨단 장비, 최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기능들이 많이 세분화되어 있고 전문화가 되어 있죠. 그런데 또 단점도 있어요. 자, 3분 진료, 그래서 불성실한 진료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가 너무 많죠. 반나절에 뭐 한 70명에서 한 100명 진료하는 교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 150명에서 한 200명을 진료해 대학병원 교수가. 그럼 환자하고 말 몇 마디 나누기도 힘들어요. 제대로 된 진료가 어렵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당뇨약 처방을 아주 유명 대형 대학병원이에요. 9개월치씩 해주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교수님은 소화기계 이제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한테 또 9개월치 처방을 또 해줘요.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처방한 거야. 아니, 9일도 아니고 90일도 아니고 9개월치 처방을.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특히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당뇨약을 드시면서 그 당뇨약에 대한 반응을 봐야 되거든요. 아무리 오랫동안 다니던 환자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가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9개월치씩 처방을 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해요. 대학병원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일반 동네 의원은요, 9개월치씩 처방을 하지도 않지만 해도 삭감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안 줘요. 그래서 대학병원은 장점 많아요. 근데 단점도 많아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중증 질환을 이제 진료를 받을 때 대학병원이 적합합니다. 대학병원에 진료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예약을 합니다. 그럼 예약을 어느 대학병원에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요것서부터 이제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특정한 질환이어서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를 찾아가야 되는 경우라면 뭐 그거는 예외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약을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여쭤보는 말이, 혹시 대학병원 다녀보신 적이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대학병원에 갔다는 거는 병이 어느 정도는 검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대학병원에서 뭔가를 검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자기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있는 병원으로 가급적이면 저는 환자분이 가셨으면 해요. 완전히 맨 땅에다가 헤딩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어떤 상황이었을 때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검사를 하게 되면 그때랑 충분히 비교가 된단 말이죠. 제가 항상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병의 진행과 경과는 점 하나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최소한 점 2개는 있어야 뭐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이 굉장하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병원 클리닉을 보면, 사실은 아까 인천의 병원도 이제 전문병원이죠. 척추관절 전문병원인데, 의사 환자 사이에 그 신뢰도를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이라서 너무 참 가슴 아프고, 의사들이 지금 말도 못하게 분노했죠. 이 전문병원 클리닉들은 특화된 진료, 또 이 전문병원들도 최신 진료, 대학병원 못지않은 최신 진료를 합니다. 단점은, 이건 아까 그 건 때문에 썼어요. 비윤리적인 기관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그 병원뿐만이 아닙니다. 있어요.
그래서 잘 만나면 대박이고 잘못 만나면 쪽박이에요. 물론 어디도 그렇겠지만 특히 전문병원 클리닉들은 그렇습니다. 적합한 이 병원들이 전문성을 표방하는 질환을 진료 보기에는 적합한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뭐 하지정맥류다 제가 갖고 있는, 그러면 이것만 하는 데서 진료를 받는 게 중증 질환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병원에서 별 관심이 없어요. 이 전문성 표방하는 질환, 이 전문 클리닉에서 표방하는 그런 질환은 여기서 보는 것이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의원은 높은 접근성이, 왜냐면 그냥 가면은 대부분 바로 볼 수 있으니까 가장 큰 장점이고, 단점은 사실은 동네 의원의 의사들이 실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의사를 당연히 있겠지만 의외로 동네 의원의 의사들이 의사들끼리 이제 내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내공이 깊은 의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제 대학병원에 있다가 또는 이제 전문병원에 있다가 나와서 개원하신 분들도 있고, 아주 실력이 탄탄하신 의사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실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이제 인력이나 또는 이제 장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형 병원들보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단골 미용사처럼 단골 의사가 있으면 편리해요. 그리고 의사가 어렵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들이대세요. 그러면 다 해줘요. 경증 질환에 이제 적합하죠. 그래서 최적의 의료기관은 항상 최적인 게 아니라 질병마다 또 나의 상태마다 다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대학병원 예약 빨리 잡는 방법. 아마 이거 언제 나오나 이거 보시려고 지금 들어와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제목을 낚시성으로 잡은 거는 아니고요. 너도나도 이걸 이용하면 또 좀 대학병원에서 또 좀 피곤해질 수도 있는데, 자, 방법은 이거예요. 대학병원마다 진료협력센터라고 하는 부서가 다 있습니다. 없는 대학병원이 없어요. 모든 대학병원이 다 진료협력센터가 있어요. 진료협력센터가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뢰하는 의료기관들의 의사들이 내 환자를 좀 더 손쉽게 의뢰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예요. 여기 보면 진료협력센터 핫라인 원스톱 전용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을 막 제공을 합니다. 그래야지 환자를 편하게 보낼 거잖아요. 이게 빠른 예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굉장히 크죠. 모든 대학병원은 진료협력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의뢰가 들어오는 환자의 예약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대학병원이 있는데요, 환자가 직접 전화를 해서 나 언제 진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같은 환자인데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안 드리고 요만큼만 기다리는 거죠. 빨리 진료를 볼 수 있어요. 이건 사실 대학병원뿐이 아니에요.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네. 대학병원 진료를 예약하는 것 자체가 미쉐랑 3스타 식당 예약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드느냐, 아는 연줄을 이제 찾게 되죠. 아는 연줄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빨리 진료를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럴 게 없어요. 사실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동네에 있는 1차 진료 의사가 예약을 해주는 것이 최고로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뭐겠어요? 나를 위해서 대학병원에 전화를 걸어줄 수 있을 정도의 친분을 가진 동네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과랑은 별로 상관없어요. 내가 피부에 문제가 많아서 계속 피부과를 다녔다 그럼 피부과 선생님한테 사실은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대학병원 진료를 받고 싶은데 선생님 예약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의사와 환자 간의 상호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제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약을 한단 말이에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